그냥 얼떨결에 오픈을 했거든요. 내향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극아이. 그러니까 남편이 공방으로 큰 돈을 버는 건 좀 힘들지 않아? 굳이 해야 되겠어? 많이 안 바라고요. 한 200 정도 원해요. 다 할까요? 오늘 몰랐던 걸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직업으로는 1도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냥 얼떨결에 오픈을 했거든요. 정말 이제 4월 되면 오픈한 지 2년 차 되는, 아직은 정말 수업에 올인하고 있는 시흥 배구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니트 프리지아 뜨개 공방입니다. 코로나 때 오픈을 하신 거잖아요. 코로나가 딱 끝나기 직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 보고 한 클래스에 몇 분 정도 하세요? 2분에서 3분 정도 해요. 그럼 총 거의 4반 정도가 지금 돌아가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 클래스에서 나오는 수익이 어느 정도?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잘 따져보질 않았어요. 잘 모르겠는데. 강사반은 15만 원이고 임무반은 10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했을 때 한 달로 치면 100만 원 정도가 그쵸. 맞나요? 네. 그 정도인 거죠, 클래스로는. 그렇죠. 공방 평수가 어느 정도 되시죠?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여기가 한 11평, 12평 정도. 10평 정도이고 여기는 3층이잖아요. 네. 월세는 55만 원이에요. 생각보다는 저렴하네요. 네. 거기에 이제 부가세를 포함해서 네. 이제 매월 내는 게 60만 5천 원. 관리비는 별도인데 관리비가 많이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보증금은 어느 정도? 보증금은 1,000만 원. 그리고 여기 이제 좀 유명한 브런치 카페가 있어가지고 그 여자분들의 그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배구뿐만이 아니라 정왕동, 은계 막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이 곳곳에서 들리셔가 막 구경하고 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여기가 위치가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실 구입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클래스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왜 상담을 신청하셨을까요? 근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입이 작다라는 거죠. 재료는 여기서 구매를 하시기는 해요. 특히 코바늘은 더 재료비가 저렴하기도 하고, 대바늘 같은 경우에도 목도리나 이런 것들 때는 그렇게 막 비싸게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여기 이제 계시는 분들이 약간 젊은 엄마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취미에 돈 쓰시는 거를 굉장히 아끼실 수밖에 없는 세대인 거예요. 12월, 11월도 약간 좀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9월, 10월 이때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잘 오시던 분들도 뜨문뜨문 오시기도 하고, 수업 진행도 힘들고, 이제 신규 수강생도 사실 요즘에 잘 모집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힘들다고는 하시던데, 이게 홍보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진짜 그냥 제 작품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아니면은 도안을 만들어서 판매를 늘려야 되는 건가? 근데 수업만 해서는 이게 유지하기가 힘든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요. 관리비 포함해서 지금 클래스로만 수익으로는 딱 그 정도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익적인 부분이 없잖아요. 네. 그 직접 가져가시는 돈이. 네. 사실은 공방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프리마켓에 작은 작품을 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가격을 너무 저렴하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본인의 인건비를 거의 못 안 가져가시죠. 넣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자체에도 그렇게 돼버리기 맞아요. 때문에 되게 많이 팔았는데 힘은 되게 많이 드는데 실제 수익은 크지 않은 거거든요. 되게 궁금한 질문이긴 한데 사장님께서 원하시는 예상 수익은 어느 정도예요? 월세를 다 내고 나 얼마는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는 많이 안 바라고요. 한 200 정도 원해요. 200 정도가 과할까요? 아니 그건 잘 모르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러니까 월급으로 치면 예전에 훨씬 더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쵸. 예. 근데 내가 그래도 일주일을 오롯이 나와서 하는 인건비로 쳤을 때 월세를 다 내고 200이면 내가 만족할까? 그러면 최저시급 안 되지 않나요? 최저시급도 안 되죠. 그쵸. 네. 최저시급이 안 되는데 약간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라는 보상이 약간 있어요. 그럼 1차적인 목표를 200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네.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200을 어떻게 만드냐의 문제잖아요. 네. 이 공방에 운영하시는 부분들을 봤을 때도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이건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분명히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공방을 오픈하실 때 수익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클래스로만 생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장님께서 아시는 이거에서 수익을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재료 판매가 있을 거고, 그리고 클래스가 있을 거고, 여기는 신도시기 때문에 외부 출강도 할 수 있을 거고, 네. 온라인에 패키지 판매라든지 그런 뭐 인스타를 통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스토어를 하실 수도 있고, 제품들이 조금 많으신다고 하시면 그 특징적인 하나 스타일을 잡아서 아이디어스 같은 곳에 입점하시는 방법도 있고, 대략 공방은 이 말씀드린 것들을 거의 다 하셔야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상담을 요청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수익원을 조금 늘리려면 여러 가지 곁다리들을 조금 늘려보셔야 되는 게 1차적인 생각이에요. DP 같은 부분. 네, 네. DP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함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게시물 같은 게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네. 현수막 가는 걸 거는 이유가 그런 이유잖아요. 저게 있구나. 왜냐면 이 상가를 제가 지금 걸어오면서 느꼈던 게, 너무 많은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간판이 튀지 않는 한 절대 못 찾아요. 이 건물에 뭐 A동, B동 이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입구에 입간판 같은 거라도 세워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3층인데 중심상가 4곳에 한 6군데 정도의 근데 좀 애매하지만 네. 같이 먹고 살아야죠. 네. 같은 손등에 저변학대를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같은 업종을 하는 공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실도 대부분 비슷해요. 작품도 대부분 비슷해요. 내 공방에 조금이 사람이 오려면 나는 오프라인 매장이야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 모두 출발해야 돼요. 오프라인 매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과연 오프라인 매장 홍보를 하고 있나? 오프라인부터 먼저 홍보를 하고 이걸 온라인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동시에 하셔야 되긴 하지만, 제가 여기를 오기 전에 검색을 니트 프레지아 공방을 막 검색을 했을 때도 딱히 온라인에서 홍보가 되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지금 인스타도 하시고 블로그도 하시고 네이버 스토어도 하세요. 다 봤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오늘 제가 차차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의견을. 그리고 블로그는 하실 수 있으면,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시작하시고, 그렇지 않을 거면 블로그에 들어간 노력은 접어두셔도 된다. 대신 블로그나 유튜브 둘 중에 하나는 하시면 더 좋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얼굴이 나오니까 좀 꺼려 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시게 돼요. 유튜브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사장님은 발은 다 들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걸 조금 정립하면 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현재 지출되는 비용이 네. 그 월세랑 관리비 빼고 네. 별도로 나가는 비용이 있나요? 지출하시는 비용이? 월에 뭐 고정으로 나간다든지. 공방에서요? 아니요, 따로는 없어요. 그러면은 플리스 수익 빼고는 없으면, 네. 그러니까 지금 그냥 월세만 내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혹시 그런 게 얼마 정도 되셨어요? 거의 오픈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손해는 아니신 것 같으세요? 네.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여기 들어간 비용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이 생긴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 스타일은 공방 오픈하실 때 실을 많이 안 갖다 놓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많은 건 아니지만 요새는 더 안 쓰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공방에 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다 그렇죠. 재고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어떤 패키지를 판매하거나 아니면 손님들이 주문하는 경우에만 갖다 놓으시고 네. 전칼날 드리거나 이런 건 되게 좀 맞아요. 지양하는 네, 편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봤을 때도 제가 딱 느낌에는 실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쵸. 네. 맞아요. 왜냐하면 보통 공방을 오픈하실 때 뭐 여름에 오픈하냐 겨울에 오픈하냐 다르겠지만, 겨울에 오픈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실을 뭐 얼마나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근데 먼저 물어보죠.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시는데요? 왜냐면 저희도 판매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 원이 있으죠? 그럼 뭐 다 드리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는 공방에서 실을 준비하는 경우는 겨울에 많이 뜨는 게 그래도 아직까지는 목도리,
옷을 뜰 수 있는 실들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치만 여기는 이제 보그를 하시니까 그래도 뭐 10명 중에 한 5분은 옷을 뜨시겠죠. 좀 만만한 옷 뜨는 울실, 좀 저렴한 거,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거, 그 다음에 수세미, 혹시 모르니까 수세미실 한 종류 정도, 그 다음에 그래도 코바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바늘용 면사 한두 종류. 많아야 한 7, 8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눈에 보이는 실이 너무 많아서 엄청 많죠. 조금은 줄이실 필요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들여놓으셨으니까. 물론 저희가 판매하는 밀크코튼 블루실도 보이고 자이언트한이 오늘 되게 잘 될 것 같아서 자이언트한을 쫙 들여놓거나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시즌에 맞춰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지금 시즌에 완전 여름에만 볼 수 있는 라피아실 같은 게 보인다는 건 조금 재고 관리를 잘 못하신 거죠. 겨울 시즌 전에 저 부분을 밖이든 온라인이든 홍보를 해서 털어내셨어야 돼요. 네. 스토어 같은 데서 저 실을 뭐 싸게 팔면 당연히 그 원 모사 업체에서 가격 그렇게 흐리지 말라고 연락 오기 때문에 그렇게 팔라는 게 아니라 좋은 실이 많이 남으면 딱 그 시즌 바뀌기 전에 저걸로 패키지를 하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소진을 하는 노력이 없으면 계속 남아요. 내년에도 저 실 그대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내년 여름에 또 팔아야지 안 팔립니다. 그땐 또 다른 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재고 관리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보셔야 될 것 같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동네 활동을 하시냐고. 보통 공방을 오픈하시는 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내향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극아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이 왜 오픈을 하시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창업 상담하다가 사장님은 창업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아무 관계도 아닌데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수줍어 하시면 혹시 뭐 이렇게 보이시고 나가서는 막 노래방에서 엄청 뛰어다니고 이러시는 분이신가 막 의심될 정도로.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공방 서비스직이잖아요. 네.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웃지 못할 거라면 공방 오픈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나는 공방은 못할 것 같아, 취미로만 뜨개를 해야 될 것 같아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 오프라인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을 안 쓰고 최대한 덜 쓰고 전단지 5,000장 예쁘게 해가지고, 아니면 명함 그 주위 식당 다 다니면서 오픈했어요, 가서 한번 거기서 먹어주면서 명함 놓고 가도 되냐?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어떻게 보면 영업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가가 나눠져 있지만 저 같으면 여기 A동에 있는 분들, 뭐 그런 모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한테 3층에 뜨개 공방이에요.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내가 활동을 해야, 뭐 운동 클럽에 다닌다거나 테니스 친다거나 아니면 교회나 뭐 천주교 성당 간다든지 그렇게 외부 활동을 해야, 내가 이 동네에서 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그 사람들이 터줏대감이 되는 거거든요. 오래 하시는 분들은 그 동네 아줌마들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걸 다 아시는 거랑 똑같은 방식이죠. 그런 오프라인의 노력들을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아직 하시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동네 커뮤니티에 가입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무슨 총연합회? 거기다 글을 쓰신 것도 제가 봤는데, 이 지역 커뮤니티에 사실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거기는 홍보하면 잘릴 것 같고, 그것도 되게 밑작업이 좀 필요해요. 어떤 카페에서 활동을 하려면 난 진심으로 이 카페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오프라인 모임도 나가고 막 이러다가 내 닉네임을 많이 사람들이 알아줄 때, 니트 프레지안이 오셨어요, 이런 댓글 정도 받을 때쯤에 그때 슬슬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공방 오픈했어요 이게 아니라 내 작품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냥 심심해서 떴어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다. 클래스도 한 클래스마다 2분, 3분이면 여기 지금 자리를 보니까 최대한 7분 정도는 앉으실 것 같은데, 네. 더 만약에 보그 과정이 아니면 또 다른 클래스가 7분이 꽉꽉 채워진다 라고 하면 한 2배로만 넘어가도 100만 원은 이미 넘어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100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네. 워킹 고객분들한테 이 100만 원을 파느냐, 워킹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워킹 고객분들한테 매출로만 봤을 때 100만 원을 팔려면 매출로 보면 200만 원어치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최소 그게 되는 거기 때문에 실로 계산을 해보면 돼요. 한 5,000원짜리 실을 얼마를 팔아야 200만 원어치를 팔 수 있냐 이거죠. 또 힘들겠는데요. 워킹 고객.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워킹 고객한테 적어도 한 뭐 예를 들어 한 30만 원은 하루에 10,000원어치는 팔아보자. 라는 생각, 그러니까 목표를 일단 잡아놓고 네. 이 10,000원을 팔기 위해서의 방안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한 30만 원 또 빠지고 예를 들자면 이제 강제적으로 나눠보자는 거죠. 네. 예, 온라인 쪽에 인스타 같은 경우도 어떤 패키지가 있다면 창작이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인스타는 지금 보니까 잘 하시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거기를 이제 조금씩 키워보는 거죠. 이제 마켓 형태로.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한 3, 40을 해결할 수 있다라면 패키지 한두 개 조금 잘 팔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하시는 모든 인스타, 블로그, 스토어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유기적으로 연동이 돼야 되잖아요. 네. 스토어가 지금 6개월 됐는데 물론 관심을 많이 못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품을 많이 등록을 하지 못하셨지만 여기 만약에 한 30개 정도 제품이 등록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스토어로 사람들이 들어올까요? 사장님이 만든 스토어는 예를 들면 그거죠. 밀키코튼 블루를 올렸어요. 저건 저희도 팔잖아요. 그럼 되게 많은 곳에 팔잖아요. 네. 가격으로 팔아도 저희가 훨씬 더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같이 살 수 있는. 그렇죠. 여기서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내 패키지 아니면 나만 있는 상품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어에 그냥 남들 올리는 걸 올리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릴 거라면 진짜 많이 올린 다음에 상위 등록을 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스토어는. 근데 그게 현실상 좀 어려우면 네. 그냥 네이버 스토어는 패키지 위주로 작품을 하나씩 거기 많을 필요 없거든요. 그 패키지가 예쁘면 여기에서밖에 못 사니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실 파는 건 되게 어려워요. 패키지 팔기는 그나마 좀 쉬운 거죠. 물론 패키지 하나를 하기 위해서 창작도 해야 되고 도안도 만들어야 되고 사진 찍고 상세 페이지 작업하고 어렵죠. 근데 저희가 얼마 전에 띠게 인터뷰에서 라나돌스 작가님 네네네. 아시죠? 네. 만나고 왔거든요. 네. 봤어요. 정말 영상. 대단하신 분이에요. 유튜브에 책 쓰시죠. 맞아요. 강의하시죠. 그런 분들 하시잖아요. 물론 개개인의 능력 차는 다 있겠지만 못할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인 공방이잖아요. 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오프라인 잘 돼서 돌아가야 온라인은 그 외의 문제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후기요? 후기나 뭐 후기는- 영수증 리뷰라든지. 네, 영수증 리뷰도 네. 초반에만 했었어요. 사실 그 얘기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말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죠. 그죠? 네. 그거는 진짜 되게 좀 약간 성격상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쉽지 않아요. 그게 이제 귀찮아 하실까봐.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그 수강료에서 할인을 해드리고 그걸 이제 부탁을 네네네네. 드렸었어요. 몇 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분인가? 5분인가 후기를 써주셨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또 잊었죠. 잊어서 이제 후기 써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 네, 그냥 묻혔어요. 그 식당 같은 데 가면 여기 입간판 있잖아요. 탁자 같은 데 조그맣게. 그런 거 보신 적 없으세요? 기억이 안 나요. 뭐, 후기 네. 써달라고요? 영수증 뭐 아니면 인스타에 네네네네네네. SNS 올리면 뭐 1,000원 맞아요, 할인해주고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네네네. 다 그런 노력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장님들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잖아요. 테이블마다 네. 돌아다니면서. 여기 붙어 있으니까 보다가 1,000원 소주 한 병 준다는데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클래스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2시간 정도는 여기 계시잖아요. 네. 탁자에 그냥 A4지 이렇게 하나 네. 입간판 해놓으시면 그거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근데 대신 그 부분을 보고 인증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설명이 좀 자세하게 돼 있어야 하겠지만 거기까지 들어가는 걸 불편하지 않게 QR코드로 하셔야죠. 제가 초반에 정말
초보자분들만 오시잖아요. 저는 사람 누군가한테 제 정보를 준다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집에 가서 쓰러졌어요. 이게 하루 종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쵸. 첫 코고 여기가 끝 코예요. 여기다가 찔러시면 돼요. 뭐 이거를 내가 동영상을 찍을까? 그래서 네. 이거를 보여드릴까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찍어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애들한테 엄마 말 시키지만 엄마 오늘 말이 너무 하기 싫다. 엄마 오늘 똑같은 말을 1000번도 넘게 한 것 같다. 그렇게 이제 하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이제 괜찮았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속 제자리이니까 굳이 그러면 공방으로 큰 돈을 버는 건 좀 힘들지 않아? 굳이 해야 되겠어? 그러길래 자꾸 제가 위축돼가지고요. 근데 그 클래스로만도 먹고 사시는 분들은 계시긴 해요. 물론 네. 어느 정도가 원하시는 수익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러려면 클래스를 늘려야 되는 거고요. 클래스를 늘리려면 어쨌건 학원 강사하면 내 수업 시간을 늘려야 그쵸. 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체력 부분은 뭐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면 한 클래스의 인원을 늘리긴 하셔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더라도 그 클래스에 한 여기 꽉 찬다고 하면 충분할 수도 있거든요. 클래스로는. 네. 클래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여기에서 만약에 뭐 저녁에 회를 먹고 싶어요. 네. 갑자기. 네. 어떻게 검색하시겠어요? 백옷, 네. 횟집. 그렇게 검색해야죠. 네. 그렇게 검색했을 때 나와야 되겠죠. 네. 네. 되게 좋은 집이 있는데 저기에 안 나오면 네. 이미 거기서 1차적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쵸. 이따가 제가 네이버 확인을 해볼 텐데 이게 검색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백옷 뜨개 공방이라고 하면 나와요. 네. 니트 프리자 공방도 나오고 다른 손뜨개 네, 네, 공방들도 네. 막 나오잖아요. 거기서의 그 6개 업체의 순위 싸움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우선 여기다가 한번 네. 백옷 뜨개 공방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플레이스 화면에 이제 사장님 니트 프리자 공방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이 백옷 뜨개 공방으로만 검색을 할까요? 뜨개방으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안 나오죠, 플레이스가. 백옷 뜨개방은. 물론 지금 사장님께서 쓰신 네. 블로그 글인지 그거가 네네네. 나오긴 하지만 백옷 뜨개방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지 않나요? 공방으로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백옷 뜨개방으로도 검색을 할 수 있는데 네. 여긴 플레이스가 안 나와요. 네. 여긴 플레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충분히 검색될 만한 검색어인데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거는 요 말로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와 블로그나 아니면 쓸 수 있는 태그를 쓸 수 있는 데가 이거밖에 없나? 네이버 플레이스에 그 대표 키워드 넣는 5개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어떤 해시태그를 계속 백옷 뜨개 공방으로만 넣으실 게 아니라 백옷 뜨개방이란 태그도 계속 써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도 내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요 검색으로 검색했을 때 1차적으로는 지금 뷰에 사람께 나오곤 있지만 원래는 여기 사이트 등록 같은 게 돼 있으면요, 네. 니트 프리자 공방에 나올 수 있거든요. 플레이스가 아니더라도. 네. 네. 지금 스토어가 있잖아요. 네. 스토어의 상세 설명 같은 부분을 수정할 수 있어요. 니트 프리지아로만 등록이 돼 있으니까 내가 이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니트 프리지아라는 걸 알아야 그걸로 검색하겠죠. 사실은 그 이름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걸 검색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스토어나 이런 데 다 제목이 그걸로 돼 있으면 백옷 뜨개방으로 검색했을 때는 안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려면 그 뒤에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네이버 플레이스에 있는 그 대표 검색어라는 거는 네. 손뜨개, 대바늘 이런 거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근데 쉽게 말해서 대바늘로 검색했을 때 그 수많은 전국에 있는 뜨개방들이 다 걸릴 텐데 내게 나올 확률이 별로 없어요. 이 근처 사람이 해도 알고리즘으로 해도 대바늘로 일반 사람이 쓴 내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대표 키워드예요, 그게. 차라리 여기에 나오려면요, 네. 동네 뜨개방, 근처 뜨개방. 부산에 있는 사람은 근처 뜨개방 하면 그 동네 근처 뜨개방이 나오겠죠. 근데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걸 그렇게 검색 보통 하지 않나요? 식당 갈 때? 근처 맛집, 뭐, 우리 동네 뭐 이런 거 검색하는 것처럼 플레이스에는 이미 등록된 설명에 맞춰서 거기 있는 키워드들에 맞춰서 검색어에 나오긴 하겠지만 거기에 뭐 동네라든지 근처라든지 오히려 이런 걸 넣어놓으면 나만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알고리즘 때문에 여기 주위에 있는 뜨개방들 나오긴 하겠지만 어쨌든 뭘 검색해도 내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요런 부분은 한번 그러니까 뜨개방으로도 아직까지는 뜨개 공방보다는 뜨개방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검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흥시 뜨개방으로도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여기서 시흥시는 뭔가요? 여기가 시흥 아니에요? 여기가 시흥시예요. 그죠? 네. 네. 그럼 시흥시 뜨개방으로 하면 근데 시흥시 뜨개방 하면은 아마 네. 서울 시흥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는- 시흥시기 때문에 시흥동이 아니잖아요. 아, 그래요? 네, 시흥시기 때문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안 없죠. 나오죠. 네, 없죠. 그러니까 시흥시 뜨개방도 검색할 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검색할 만한 검색어가 뭐가 있을까를 엑셀 같은 데 하나씩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배고 뜨개공방 검색한 거였고 여기 나오시네. 배고 뜨개방인데 안 나와요. 여기 왜 안 나오지? 시흥시 뜨개공방 안 나와요. 그럼 시흥시 뜨개방도 해보고 시흥시 뜨개공방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배고 뜨개는 나와요. 뒤에 말 빼고 배고 뜨개는 하면 배고 뜨개 공방이 있기 때문에 배고 뜨개 하면 또 나와요. 니트 네네네. 프리지아가 다른 데도 또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기는 나오기만 하면 되고 여긴 순위 싸움인 거고 아까 이렇게 시흥시 뜨개방으로 했을 때는 아예 안 나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이 키워드를 너무 안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든 뭐 블로그든 요거만 쓰는 게 아니라 뭐 시흥시 뜨개방 니트 프리지아 이렇게 돼야하는 거죠. 니트 프리지아를 알리는 게 아니라 배고 뜨개 공방 니트 프리지아 이런 게 연결이 계속 돼야 돼요. 내가 이제 이 키워드를 내가 계속 쓰고 있다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려면 가끔은 계속 써주는 게 좋죠. 그리고 플레이스에 아마 그 설명이 있잖아요. 네. 그 설명 부분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 다음에 몇 번 이제 이렇게 좀 지난 다음에 한번 다시 검색해 보시거나 이랬을 때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업데이트될 시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을 한번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일단 알려서 여기를 오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워킹을 일단 늘려봐야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배고뜨개라든지 이런 걸 검색을 했을 때 어쨌든 이렇게 계속 나오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제목인 거잖아요. 네. 이 제목부터 바꿔야 되겠죠. 블로그 제목. 만약에 블로그 제목이 시흥이나 배고시란 말이 들어갔으면 아까 여기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 나왔을 수 있죠. 니트 프리지아 배고 뜨개 공방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아니요. 니트 아니? 프리지아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럼 배고 뜨개 공방으로 바꿔야 되나? 그러니까 이 블로그는 네. 글을 제목을 쓸 때는요. 이 앞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왼쪽부터 시작되는 네. 니트 프리지아는 뒤로 보내고요. 네. 이 앞부분에 뭐 배고 뜨개 공방 아니면 뭐 배고 뜨개방 니트 프리지아 이런 식으로 차라리 쓰거나 대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지역을 먼저 넣으라고 했더니 시흥, 배곡, 검단 뭐 이렇게 해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연결되게 써야 돼요. 배고 뜨개방 니트 프리지아 시흥 어디 위치 뭐 이렇게 쓴다거나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머리를 좀 써야죠. 이제 지역과 내 이름을 들어가는데 그치만 니트 프리지아가 앞에 오는 건 의미가 없다. 제가 왜 그 플레이스에 더 막 열심히 설명을 드리냐면 오프라인 공방은 무조건 플레이스가 1차적인 홍보예요. 니트 프리지아 공방이 나오는 플레이스 부분에서 다른 분들과 한번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니트 프리지아 공방이 플레이스 누르고 들어갔을 때 네. 예, 그 나오는 화면이잖아요. 네. 예, 여기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바늘, 뜨개실 판매 이거는 저희도 쓰는 키워드예요. 네. 모든 뜨개실을 파는 키워드 그 쇼핑몰들이 다 쓰는 키워드인데
이 5개 대표의 예를 넣어 놓으면 이거는 경쟁력이 있을까? 동네 뜨개병으로 치면 우리 동네에만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는 우리 동네 사람들만 오라고 이걸 쓰는 거예요. 네, 네. 플레이스 자체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 지역에 있는 주소를 갖고 얘를 매칭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처 뜨개방, 동네 뜨개방 한번 넣어보고 검색해서 나오면 좋은 거고요. 잘 안 나온다, 안 잡힌다, 그럼 빼면 되죠, 다시 그건. 너무 대표성 있는 것들은 빼고 네. 조금 수정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내가 만약에 초보예요. 네. 완전 초보인데 어떻게 뭐 배고 뜨개공방을 검색해서 처음에 있는 2곳을 찍어봤어요. 네. 찍어봤을 때 느낌을 말씀드리면 사실은 위치 먼저 보겠죠. 네. 위치 먼저 보긴 하겠지만 요거는 사장님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주소에 대한 설명 부분은. 왜냐하면 여기 자체를 오기 위한 그 설명, 이 동네 사람들 여기를 쉽게 찾는지 모르겠는데 뭐 앞 어디 무슨 동 뭐 3층 뭐 이렇게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놓으신 거는 좀 더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주소만 딸랑 써 있는 부분도 있고 큰 상가 안에 있는데 너무 대충 쓰신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네. 가격표 있잖아요. 네. 이 가격표 사진을 올려주세요잖아요. 네. 네. 이거 가격표 사진을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네. 아 여기는 난 보고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것만 하나 봐 라는 생각이 너무 커요. 여기에 뭐 취미 클래스? 일반 취미반? 아니면 뭐 코바늘 취미반? 그 가격이 조금 그러니까 상식적인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요게 이제 단계별로 있으면 요걸 한번 체크 한번 해봐 주세요. 여기는 그냥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스토어도 아마 연결할 수 있을걸요? 네. 네이버 스토어도. 그래 스토어도 아마 이 사이에 홈페이지라는 부분에 스토어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연결 안 되는지. 그리고 이 모두라는 부분을 이건 원래 네이버 모두인데 네. 여기 클릭했더니 그 링크 포크 링크인 포크 그게 나오거든요. 네. 그게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대신 거기에 거기 안에 다 공방 플레이스가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공방 오시는 길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이걸 딱 클릭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 화면만 있으니까 뭐 100옷 이런 내용도 없고 그냥 블로그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 기억에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이 설명. 시흥 150년에서 뜨개공방 니트프레지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연결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시흥 뜨개공방, 105 뜨개공방 니트프리지아입니다. 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키워드를 더 쓰겠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이 코바늘, 대바늘, 기초바늘 이게 나오잖아요. 네. 여기 들어왔잖아요. 네. 뭘로 검색했던 어쨌든 여기 니트프리지아를 플레이스를 눌렀어요. 네. 이거 불필요한 설명이잖아요. 첫 줄. 그죠? 얘는 뒤로 보내도 돼요. 뜨개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게 더 와닿지 않을까요? 초보분들도 언제든 오세요, 열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그런 식의 내용이 먼저 나와야 방문할 마음이 좀 생기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가기 전에 일단 여기서 제가 헉 했다니까요. 제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격표 사진을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냥 뭐 엑셀도 좋고 아니면 뭐 이미지로 간단하게 요새 무료 이미지 많이 쓸 수 있으니까 네네. 거기에 그냥 심플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취미반인데 코바늘 취미반은 재미없잖아요. 네. 에? 그냥 뭐 언제나 오케이 취미반 뭐 이런 예를 들자면 되게 촌스럽다. 이거 자를까요? 재밌는데요? 누구나 환영하는 취미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해놓고 뭐 1시간에 얼마? 아니면 뭐 그 나름의 금액이 네네네. 있겠죠. 아니면 뭐 영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뭐 5,000원부터 뭐 이렇게 쓴다거나. 네. 이 지수는 가나다 순도 아니고 인기 지수잖아요. 인기 지수에서 첫 번째로 올라가려면 얘를 클릭률 네. 들어갔을 때의 체류 시간 이걸 얼마나 오래 보느냐 그 체류 시간 그러니까 블로그랑 똑같아요. 블로그도 클릭 수하고 조회수하고 얼마나 블로그에 오래 있는지 체류 시간 보고 그게 다 지수로 다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리뷰 수라든지 이런 거겠죠. 찜 저장 수, 지도 저장 수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오래 있어야 이건 자동으로 올라가요. 이걸 막 돈 주고 상위로 올려준다고 막 난리치는 전화 오잖아요. 네.
다 모셔야 돼요. 네네. 그냥 아무데나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서울이든 뭐 무슨 동 뜨개 공방 이런 식 검색해서 수많은 네이버 플레이스에 등록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네. 다 들어가 보세요. 이 내용들 어떻게 썼는지. 비슷하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런 소식에 들어가면 이제 블로그의 글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예약 이런 게 나오고. 네. 근데 예약도 기초반 취임한 클래스가 더 먼저 나오면 좋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이걸 통해서 예약하는 사람이 있나요? 보글을? 네. 있어요? 네. 생각보다 세월이 많아요. 너무 좋아져. 네, 일단 이런 건 되게 좋아요. 하루 만에 모자뜨기. 그 여기에다도 원데이 뭐 이렇게 하나 걸어주면 그러니까 아까 여기도 원데이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원데이 클래스, 뭐 상시 운영 뭐 이렇게 쓴다든지 조금 더 여기가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얘네 네이버 플레이스도 이거 되게 잘 되는 움직이는 샵인가봐 이렇게 해서 더 지수를 더 높여주거든요. 여기 들어왔을 때 그러면 사람들이 볼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대충 어딘지 알았어. 여기서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사진으로 봐서 좀 더 가독성 때문에 이미지를 올리시라는 거예요. 네. 요 내용도 읽을 수 있지만 딱 봤을 때 그러니까 좀 알록달록한 이게 있어야 눈이 딱 가서 조금 더 여기 머무르잖아요. 네. 그리고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소식 쓰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그냥 뜨시는 장면이 있죠. 네. 그거 동영상으로 올리세요. 새 소식.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식당을 예를 들어서 뭐 갈비집을 검색했어요. 근데 어떤 곳은 딱 들어갔을 때 갈비 사진 이렇게 맛있게 보이는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딱 들어갔더니 구워지고 있는 영상이 보여요. 어디를 더 오래 보겠냐 이거죠. 네. 막 뭐 빨리 뜨는 거든 뭐든 그냥 심심할 때마다 그거 그냥 업데이트 해주세요. 그냥 새 소식 쓰기에 딱 들어가면 그냥 사진이 아니라 거기 움직이면 뭐야 이렇게 되도록. 네. 리뷰 전환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보시고 하실 수 있도록 네. 비치하셔서 아니면 뭐 나갈 때 보실 수 있도록 1시간 코칭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와도 1시간 해줄 수 있는데 이걸 해주면 1시간 코칭권을 준대요. 그럼 그걸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럼 그냥 네 언제든 시간 잡고 오시면 돼요. 오시면 알려드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이름을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상세 설명 쓸 때는 이게 육하원칙처럼 누구에게 뭘 해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완전 초보에게 네. 1시간 만에 고수를 만들어드릴 예를 들자면 네. 누구와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식당이면 그렇게 되죠. 5분 만에 나오는 진짜 인생 갈비 하나 대표 한 줄이 나오고 딱 가독성 있게 네네 서술형이 아닌 중간 부분에 딱 그렇게 우리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1 취미반 2 이렇게 그렇게 해야 사람들도 읽기 쉽게 딱딱딱 보고 넘어가죠. 근데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이미 요 가격표 사진에서 그걸 한번 보여주면 더 좋다라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폭탄 세일을 왜 해요? 망하기 전에 실컷 팔아보기라도 한 다음에 망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홍보글도 홍보스럽지 않게 올리는 게 능력인 거잖아요. 네. 간략하게 내 뭐 해시태그라도 써놨을 거잖아요. 뭐 네이버에서 니트 프리지아를 검색하세요 이렇게 써놓으면 검색한다니까요, 사람들은. 플레이스를 거쳐서. 네, 플레이스는. 그게 오프라인 샵의 모든 샵의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조금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요거는 플레이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얘는 하셨고 네. 네. 그다음에 페이 매장 결제도 되시죠?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는 마크가 있던데. 그래요? 네. 니트 프리지아 그래요? 네, 톡톡도 연결돼 톡톡은 있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쭉 해보시고 네. 다 돼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한번 그 부분을 체크했다가 이제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런 부분은 안 돼 있으신 거니까. 네네네. 네. 그냥 이렇게 드린다고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네. 제가 주문을 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